얘는 제가 바로 할게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너희들도 이 사회에 예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보세요. 그런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예쁜 것만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지문 자체는 그 얘기예요. 오케이? 이야기 사설이 좀 길었네요. 가볼까요?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To see and do in a city like New York. 뉴욕처럼 대도시에 할 것도 되게 많고요. 볼 것도 되게 많고요. 많아요. 그러나 잠깐만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도 많아요. 할 것도 많아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Visiting the 911 Memorial is very different emotionally than most other experiences. 그러나 9.11 메모리얼, 9.11 뭔지 아시죠?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느끼는 9.11과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9.11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역사상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탄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미국은 공격받은 적이 없어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 모든 전쟁은 미국 밖에서 했어요. 본토에 뭔가 공격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충격은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메모리얼. 9.11 기념비를 방문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뭐보다? 대부분의 다른 경험들보다도 굉장히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필자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911 Memorial, 여기를 방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an example of dark tourism. 결국 이 소재, 여긴 소재입니다. 소재가 되는 것은 dark tourism. dark tourism의 한 가지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크 투어리즘이 뭔데? 라고 하면 visiting sites associated with loss and suffering. 상실과 고통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 그것이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크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건 뭔데 그게? 다크 투어리즘이 뭐냐면 정의.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실과 suffering,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것이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가장 큰 예시가 되는 것은 9.11 정도가 되는 거고요. What do we get from visiting such places?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such places에 밑줄 치세요. such places. 이건 왜 나온 거냐면 search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search라는 표현을 너희가 search를 만나면 search, 혁명. 항상 search, 혁명. 어수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search, 혁명.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search, 혁명. 그런데 잠깐만. search,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 그럼 잠깐만. search a brave girl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도 용감한 소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용감한 소녀라고 말하려면 그 소녀가 앞에 있어야 돼요. 다짜고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도 용감한 소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용감한 행동을 한 소녀가 있고 그렇게도 용감한 소녀 이렇게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려면 그 앞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such place, 그러한 장소라고 했는데 이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앞에 나왔던 이 site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서 such places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실, 아픔, 고통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방문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아니 such 혁명이라며 왜 저런 모양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 명사가 복수가 될 수 있잖아요. 플루럴. 복수가 되면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서 얘가 복수가 되면 뭐가 사라져? 얘가 사라져야지. 복수니까. 그죠? 그 여기서의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cold water에서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형용사는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안 써도 되니까 such 뭐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중요한 건 such places를 이 사이트를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는데? If 만약에 our purpose is entertainment 그냥 순수하게 즐기는 거, 유흥, 재밌는 거를 추구한다면 그러면 we do it only to feed our curiosity about suffering.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만약에 그냥 궁금해서 그냥 재밌는 거를 추구하는 거라면 거기 가서 도대체 왜 아픈 거였어? 왜 고통당하는 거였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정도만 될 겁니다. 호기심을 해결하는 정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some famous battlefields
그 전쟁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금치 막 이런 우금치 전투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뭐 이런 거 있었던 뭐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전쟁이었던 4.3 사건이라든지 제주 4.3 뭐 이런 곳에 방문해 보는 거죠. 그런 게 해피 즐거울 수 있어요. 뭐하게 즐거워? To let you fire guns for fun. 재미로 총 한번 쏴보는 거죠. 여기서 총을 쏘고 싸웠어. 너도 한번 쏴볼래? 그냥 총 한번 쏴보는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Or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잠깐만요. 발판하실게요. 반면에 이렇게 반면에 잠깐 여기까지만 써놓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장소를 닥투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닥투리즘의 purpose 목적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 목적은 entertainment 그냥 재미로 간다 라고 하면 뭐 그냥 뭐 호기심 해결이죠. 그냥 단순히 호기심을 해결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예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장에 가서 이렇게 battlefield 전장에 가서 총 쏘기 체험 그냥 뭐 총 한번 쏴보는 거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 나옵니다. 반면에 그의 반면에 traveling to gain understanding 뭔가 이해를 얻어내기 위한 이해를 하기 위한 여행이라면 can deepen our compassion and empathy 연민이라든지 아니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entertainment라는 단어랑 상대 정반대가 되는 단어는 compassion 또는 empathy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When we really see and feel what poet Robert Burns called Robert Burns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 아이고 여기까지죠.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낀다면 we can be agent for healing and change 우리가 어떤 치유와 변화의 행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한 말은 어떤 것이냐면 man's inhumanity to man 인간에 대한 비인간성 okay? 인간에 대한 그 비인격성과 비인간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뭔가 변화, 우리는 뭔가 치유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그 제주도 4.3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제주도 4.3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죠. 4.3 혁명으로 볼 것이냐, 4.3 폭동으로 볼 것이냐, 4.3 운동으로 볼 것이냐. 그게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그냥 지금은 그냥 좀 그 뒤에 말을 흐려서 그냥 제주 4.3이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죠. 거기 가보는 거죠. 거기 가보면 실제로 보게 돼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념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되고요. 나 여기는 못 가봤는데 내가 가본 기념관 중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어디였었냐면 광주였거든요. 광주 5.18. 너희도 한번 제대로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 또 영화로 많이 나와가지고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게 이거였거든요. 5.18이라는 것에 나 그냥 5.18 뭐 그랬구나 뭐 그런 뭐 이렇게 좀 나쁜 뭐 군인들이 우리나라 시민들한테 총을 쏘면 나쁜 짓을 했나 봐. 그냥 딱 요 정도였거든요 나는. 근데 5.18 기념관을 어떻게 가봤냐면 친구가 광주 사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예식장 갔다가 결혼식장 갔다가 이렇게 차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버스 탈 때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냥 뭐 하지? 시간도 좀 많은데 빈둥빈둥 혼자서 막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봤는데 5.18 기념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지금 뭐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좀 산책하는 겸 슬슬 걸어가서 그냥 봤거든요.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살면서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5.18과 너무 달랐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폭동을 진압했다? 아니요. 일반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죽였죠.
그 사진들이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영화로 뭐 택시 운전사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했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더라서 찾아봤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기사나 여러 가지 많은 뭐 보도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진짜로 이 현대사회,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짓이 있고 사람 안 되는 짓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인간에 대한 인휴머니티, 비인격성, 비인간성이라고 하는 거 5.18을 통해서 나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얘기 좀 길었네?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 구성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구성은 여기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예시가 각각 2개가 나오거든요. 예시가 붙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 예시 붙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 예시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야기, 그 로버트 번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문장이 어디에 붙을 거냐. 그러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이 각각 어디에 붙을 거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 문장은 understanding 쪽에 붙어야 되는 거고 요 예시는 entertainment 쪽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문장이 어디에 supporting sentence로 들어가는지, 문장의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문법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제나 요지나 같은 경우는 다큐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되셨죠? 여기까지면 되겠습니다. 자, 오티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오티즘은 이제 자폐를 말합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as well as라는 표현 나오는데 older autistic individual 여기서 as well as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잘 생각해봐. as well as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죠. A as well as B 이렇게 배웠는데 as well as라는 동의어가 뭡니까? 이 동의어를 우리 이렇게 배웁니다. B not only B but also A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하면 둘 다죠.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다야. 그런데 정말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방점을 찍어주는 부분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얘도 또한 이거니까 필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not only but also에서 A가 중요한 거라면 동의어가 되는 as well as에서도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당연히 요 A가 되는 거다. 그럼 다시 오티즘, older, 다시 말해서 자폐를 가지고 있는 older, 나이 든 개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라고 하면 필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방점을 찍어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can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 through musical therapy.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의 기술을 증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런 거죠. 자폐 아동. 이 자폐 아동에게 음악 치료 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소통 기술 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지더라. 이렇게요. 뒤에 갈게요. People with autism.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A variety of speech problem. 이 발화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Some can only grunt or growl.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면서 while others put together random words to create sentences that don't make any sense. 동사 지금 3개입니다. 동사 3개라서 접선 2개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여기 while 이란 표현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hat 이란 단어가 또 한 번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웅웅거리거나 으르렁거리는 약간 이런 소리들을 내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put together random words 단어를 막 조합해요. 단어를 막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장은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야? That don't make any sense. 그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런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소통 기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발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폐 아동은 기본적으로 발화, 이 발화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발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를 이렇게 봤을 때 발화, 조음하고 말 자체를 하는 건 운동 능력이거든요. 운동 능력. 왜냐면 이제 발화라고 하는 것을 조음을 articulate라고 하거든요. articulate라고 말해요. 이 발화라고 하는 것에 조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혓바닥, 치아, 입술 이런 게 조음 기관에 속하거든요. 무조건 성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입술, 치아, 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티즘이니까 뇌 손상이 약간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운동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들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뇌는 그 다 국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아니 이렇게 고등 사고를 하는 여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청력을 담당하는 축도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운동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에 운동 능력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좀 더 볼게요. Some actually have the ability to make themselves understood through speech, although they can't communicate their emotions well. 동사 지금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는 여기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잠깐만요. 근데 aldough란 표현은 뭡니까? 다시 한번 양보가 됩니다. 양보.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니? To make themselves understood through speech. 발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덜 손상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손상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Although, 비록 they can't communicate their emotion well. 그들의 감정을 또 제대로 소통할 수는 없을지라도 또 소통이 또 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깐 문법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밑줄 치세요. Make themselves understood. understood의 별표 치세요. understood 이렇게. 이거 설명이 조금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외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표현 자체를 make themselves, make oneself understood가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이야.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암기해. 근데 암기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하거든. 아니 근데 왜 여기서 understoo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됩니까? 왜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야. 봐봐. 채연, 봐봐. 내가 채연이한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말해. 됐죠? 그러면 내가 말을 하니까 나는 채연이를 만들어. 그럼 채연이는 이해하는 행위자입니까? 이해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고 채연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요. 내가 말을 해. 그러면 채연이는 이해하는 행위자입니까? 이해의 대상입니까? 행위자가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I make 채연 understand 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똑같은 상황이 이런 거야. 그럼 봐봐, 채연, 봐봐. 내가 지금 채연한테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계속 말하니까 말하는 나 자신은 이해의 행위자입니까? 이해의 대상입니까? 이해 대상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럼 봐봐. 이해돼요? 예린이가 이해를 하죠. 그럼 내가 말한 거에 나는 이해의 행위자입니까? 대상입니까? 난 대상이 되죠. 그래서 make myself. make 목조가 아니라 나 자신은 이해의 대상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게 의사소통하다예요. 괜찮아요?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그래서 나 자신은, 그러니까 발화하는 사람은, 발화자는 이해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뭘 썼어? 발화자 자신을 썼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make someone이면 understand가 되는 거고요. make 자기 자신이니까 understand의 대상이다. 그래서 understood라는 형태를 쓰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서 아씨 무슨 말이야 하면 이게 귀찮으시면 이 이해가 귀찮으시면 그냥 make oneself understood를 외우셔야 돼요. 그죠? 조금 그렇지. 발화자 자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썼으니까 자기 자신은 이해의 대상이죠. 그렇죠. 과거분사 맞겠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귀찮으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make oneself understood입니다. 오케이? 과거분사.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but 그러나 그럼 여기 앞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의사소통 아까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된대. but 그러나 no matter how serious the patient's speech problem are, musical therapy gives them a chance to use non-verbal sound to express themselves. 동사 지금 두 개. 동사 두 개라 접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no matter how. 요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한 단어로 바꾸면 however 이렇게 되겠죠. however. 그러니까 여기서 however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아무리 뭐뭐하건 간에 얼마나 심각하건 간에 뭐가? The patient speech problem. 그 환자의 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건 간에 뮤지컬 테라피,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이 gives them,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To use non-verbal sound to express themselves.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비언어적 소리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됐죠? 잠깐 문법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No matter how 라는 표현 나오면 매번 말하죠. how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형용사를 쓸 것인지 부사를 쓸 것인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얘는 뒤에서 앞으로 왔다 라고 보시면 되죠. how는 뒤에서 앞으로 온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그럼 누구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이 뒤에 are 이라고 하는 비동사 뒤가 비어 있죠. 비동사는 불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뒤에 뭐가 나옵니까? 보호 자리인 형용사. 그래서 serious라고 나온다고요.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how serious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how seriously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뒤에서 앞으로 왔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거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가 나오면 형용사야 부사야?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뒤에서 앞으로 왔다. 그 스피치 프로블럼이 얼마나 심각하건 간에 뮤지컬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잠깐만요. 결국에 이 발화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도 차이가 여러 개라는 거죠. 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감정 표현은 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해. 그러니까 이 발화 문제의 정도, 이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음악 치료라고 하는 거, 요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 표현의 기회죠. 자기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다.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뒤에 They are able to follow the beats of music by clapping, humming, or echoing the sound of the instructor.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 열거하고 있으니까 그냥 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막 박수 치고요, 허밍하고요, 뭐 따라 함으로써 음악의 비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non-verbal 사운드를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문장은 요거 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The music,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gives them, 그들에게 이 밑에 흉내낼 것을 제공해 줍니다. But 그러나 흉내낼 것을 제공해 주지만 but it also improves their confidence to open up and try to communicate.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막 노력을 하거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자신감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됐죠? 표현의 기회가 많아져서 그래서 어떻게 자신감 이라는 것도 향상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여기도 문법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까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 표현 make oneself understood라는 표현 자체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내가 명사다. 그러니까 맛이 맞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겁니다. Do you love the movie Cinderella like me? 너 나처럼 나도 신데렐라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해? While in real life, 현실에서 we can also create magic. 근데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마법, 마술
마법이겠죠. 여기서 마법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어요. Here's a trick. 여기에 그 기술이 있는데요. Write down all the real-time challenges that you face and deal with. 이거 그냥 묶어서 볼게요. 어차피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로 봤습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접수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 대시죠. 근데 여기 대시라고 하는 것은 그 face 뒤에도 deal 뒤에도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당신이 직면하고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실시간의 도전과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적어 놓으세요. Just change the challenge statement into positive statement. 이렇게요.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사실들을 into는 상태 변화를 나타냅니다. challenge statement를 positive statement로 바꾸세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here.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 If you struggle with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세요? 그러면 then write a positive statement such as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t 5 a.m.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야? Every day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사는 여기요. 만약에 당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좀 힘들어 한다면 이렇게 쓰세요.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쓰라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는 statemen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진술이죠. 희망사항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요.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쓰라는 거죠. Once you write these statements, get ready to witness magic and confidence. 동사 지금 두 개라 접사 여기. 일단 당신이 이러한 진술들을 쓰잖아요. 써놓고 나면 당신은 그냥 이 마술을,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You will be surprised. 당신 깜짝 놀랄걸. That just by writing these statements, there is a shift in the way you think and act.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 어머나 없네. 여기에 명사, 동사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는 how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왜냐하면 the way, how를 동시에 쓸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방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놀랍죠? Suddenly, 갑작스럽게 you feel more powerful and positive. 당신보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죠? 뭐 20번 문제였으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냥 뭐 이렇게 원하는 바를 써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되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진짜로 나도 이렇게 믿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기 1강의실 가면 벽에 그 아크릴 판때기 하나 붙어 있잖아요. 벽에. 그러니까 1강의실 저 오른쪽 끝에 이렇게 앞 칠판 옆에 칠판 오른쪽에 하나 붙어 있거든요. 내가 붙여놨거든 저거. 근데 저 판때기를 붙여놓은 이유가 이게 똑같은 판때기가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근데 서재에 똑같이 붙여 있는데 여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실제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그 포스트잇에다가 뭘 써놨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원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적어놨어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어요. 뭐 몇 살에 뭐 하기 뭐 이런 것도 적어놨고요. 내가 되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토라는 도시가 있어요. 일본에. 교토에다가 별장 짓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몸무게는 몇 킬로 이런 것도 적어놨고 뭐 아무튼 막 되게 대단한 거 엄청나게 큰 거부터 되게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냥 막 다 붙여놨어요. 막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냥 가끔 보는 거죠. 이렇게 맞다 나 저거 하고 싶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약장수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것도 있다. 이게 내가 쓴 노트거든요. 내가 이것저것 뭐 할 일도 적어놓은 노트인데 첫 파트에 첫 장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건 올해 내가 쓰기 시작한 건데 올해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적어놨거든요. 그냥 그래서 적어놓고 여기 써있다. 여기에 교토의 별장 여기 써있거든요. 이거 이루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적어놨어. 여기저기
여기서는 그냥 적어놓는 것만으로 다 돼.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어놓는 거의 힘은, 진짜 힘은 적어놓는 걸 자꾸 보는 거죠. 그냥 쳐다보는 거야. 그렇지. 내가 저거 해야지. 라고. 그냥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상기하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실제로. 자, 교과서에 얘기했었고요. 자, 21번으로 갈까요? 자, 됐죠? 근데 달고 나서, 그래, 저게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이거군. 이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결국 근데 필자 하고 싶은 말이면 마지막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Consider.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딱 보기엔 되게 단순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이 질문이 뭐냐면, How many senses are there? 감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각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을까요? 우리 보통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5가지 감각을 말하는데 감각이 몇 개 정도 있을까? Around 2,370 years ago. 대략 한 이만큼 전에. 아주 옛날에. Aristotl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합니다. Aristotle wrote down there are 5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both human and animals. 동물이건 인간이건 5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5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sight, 시각, 청각, 후각, 미각, and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5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별표 하나 칠게요. 그러나, according to the philosopher, Fiona McPherson, 이 Fiona McPherson이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according to, 이 사람에 따르면, there are reasons to doubt it.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의심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doubt it 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5가지의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을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For a start,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missed a few in human. 인간에게서 몇 가지를 놓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로 읽어라. 인간에게서 5가지를 놓쳤습니다. 그 5가지가 뭔데? 그 5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되죠.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 우리 몸뚱아리 자체에 대한 감각이 있죠. Which is different from touch and the sense of balance, which has links to both touch and vision. 동사 지금 2개고요. 접사가 필요하죠. 여기 which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 추가적으로 나온 거라서 동사 하나당 접사 하나씩 추가한 겁니다. 그럼 여기 end가 이렇게 있는 거죠. end가 이렇게 있어서 the sense of balance가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e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이런 거 찾아주기로 했었죠. 여기서 perception of your own body 이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서 몇 가지를 놓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 터치와는 조금 다른 당신 몸 자체에 대한 인식과 감각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실제로 이 책상에 손을 댔을 때 느껴지는 것과 내가 내 몸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은 약간 다르잖아요. 이걸 똑같이 촉각이라고 퉁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아주 단적인 이게 딱 여기 딱 알맞게 들어맞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내 몸을 이렇게 간지르면 간지럽습니까? 간지럽지 않아요. 타인의 손으로 똑같은 부위를 간지르면 간지럽거든요. 왜요? 똑같이 촉각인데? 왜 다릅니까? 똑같이 내가 긁었을 때 간지럽다라고 나는 간지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타인이면 간지럽다고. 똑같이 촉각인데 다르잖아. 그러면 이 터치라고 하는 것과 내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하나, the sense of balance which links to both touch and vision. 시각 그리고 청각과 관련되어지는 이게 균형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다르죠. 보통 그럼 이건 어떤 감각이랄까요?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균형 감각. 예를 들어서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그거 알죠? 그 당신이 늙었냐 안 늙었냐 이런 요즘 그거 봤는데 눈을 감고 팔을 벌린 다음에 한쪽 다리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있죠. 그건 어떤 감각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중에 뭡니까? 일단 맛이나 향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촉각입니까?
촉각이랑 또 많이 다르죠. 시각과 관련되는 겁니까? 청각입니까? 애매하잖아요. 이게 뭐 달팽이관에서 균형을 뭐 담당하니까 이게 청각입니까? 그럼 이게 듣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의 예시들이 있더라. 놓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야. Other animals have senses that are even harder to categorize. 동사 지금 2개고요. 접속사는 여기 있어요. 네. 어머나, 우리 이런 대사를 뭐라고 하니?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항상 여기 senses라고 하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이런 건 항상 적어놓고 가야죠.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오면 선행사와의 수일치는 잘 따져주시는 겁니다. 됐죠? 문법적으로는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내용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봐봐, 해석해볼게. 다른 동물들은요. 이 말이 일단 거슬리죠. 다른 동물들은요. 또 한 가지, 다른 동물들은 카테고라이즈, 분류해내기가 훨씬 어려운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뉘앙스를 잘 들어봐. 다른 동물들은 카테고라이즈 하기에 훨씬 더 어려운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 비교의 대상이 뭐였던 겁니까? 우리 인간이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인간이 분류가 안 되는 감각이 있어. 근데 동물들은 더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글이 여기서 잘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앞쪽은 사람들이잖아, 사람들.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 애시당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5개가 있어 라고 아예 대분류를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피오나라고 하는 사람이, 맥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까면서 이야기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다른데 동물들은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의 위치를 잘 보시라고. 인간에 대한, 여기서 사람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섞어서 말하지 않는다고요. 됐죠? 동물은 더 많아. Many vertebrates, 척추동물들입니다. have a different sound system for detecting odors. 얘네가 이게 냄새를 이렇게 감지해내는 시스템이 다 다르죠. Some snakes, 어떤 뱀들은,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some snakes가 나오는 순간 이거보다 예시다. 예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 여기서 많은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전체가 나왔죠. 전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가 나왔을 때 이걸 예시다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예시인 거지. 잠깐만, 그럼 이 스네이크에 대한 예시가 또 어디에 나와야 되냐고. 얘의 위치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럼 잘 봐봐라. 내가 혹시라도 변형 문제를 막 낼 건데, 요 문장 있잖아.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문장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문장을 너 어디다 쓸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동물들, 인간과 동물이 나눠지는 그 자리에 두면 딱 맞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좀 더 가볼게요. 이 뱀들은 있잖아. 이 뱀들은 can detect the body heat of their prey. 얘네들은 그 먹잇감의 body heat, 이 체온을 막 감지해낸대요. 혓바닥 낼름낼름 하는 게 막 그거잖아. These examples tell us that senses cannot be clearly divided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 이러한 예시들, 잠깐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생각해봐. These examples야. These examples. These examples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시가 몇 개란 얘기야? 여러 개란 뜻이죠. 어머나, 근데 그 앞에 뱀 얘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아니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합쳐서 these examples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얘의 위치가 또 어딘지 딱 아시겠죠? 인간 얘기, 뱀 얘기 다 합쳐서 끝나고 나서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 문제 자체는 21번 문제라서 함축 일치론 이었었지만 잘라내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잘라서 순서로 문제로 내기 되게 좋아요.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이러한 예시들은 tell us that,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senses, 이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cannot be clearly divided. into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태의 변화라 그랬어. 깔끔하게 나눠져서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 특정한 종류의 제한된 숫자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지. 그게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됐죠? 맥펄슨 이 사람이 wrote in the sense 요거는 그 대문자 쓴 거 보니까 책 제목이 이건 겁니다. 이 책에서 맥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Instead of trying to push animal senses into Aristotelian bucket, we should study them for what they are.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instead of가 나오는 순간에 그거 하지 마 이런 뜻이 하지 마. 왜냐면 그거 대신되니까 이거 하지 마. 뭐 하지 않아야 되냐면 trying to push in animal senses into Aristotelian bucket.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쭉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Aristotelian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에다가 동물들의 감각을 막 꾸겨 넣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지 않은 분류를 하는 거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로 제한할 수 없잖아. 그 분류가 안 되잖아. 여기서 의미하는 Aristotelian bucket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제한된 숫자를 말하죠. 이해돼요? 분류가 안 되는데 분류되는 거에다 꾸겨놓고 있는 거죠. 인간은 5가지, 동물도 5가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필자의 주장이 나옵니다. We should study them. 연구를 해야죠. 뭐에 대해서? For what they are. 그게 뭐냐? 그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됐어요? 이게 필자의 주장. 필자의 주장은 되게 명백합니다. 제한된 숫자로 분류하지 말고 잠깐만. 제한된 숫자로 분류하지 말고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려면 여기서 말하는 Aristotelian bucket이 limited number다. 이걸 같은 거로 봐야 돼요.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 이꼴 리미티드 넘버다. 그러니 동물들의 인간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된 숫자로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 필자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전 됐어요? 잠깐 됐으면 문법 부분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기서 are라는 동사 여기 있잖아. 이게 접속사가 필요했거든. 쓱 넘어갔는데 여기 what이 있는 거죠. 그래서 w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What they are. 그게 뭔데?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잠깐만요. 단순하게 wha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밑줄 하나만 칠게요.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오래간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전치사. for 이란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 뒤에다가 위치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요. 이 전치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뒤에다가 what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개가 다른데 태연아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다른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상황에는 위치를 쓰고 어떤 상황에는 what을 써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되게 잘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치사랑 위치를 합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그렇지. 관계부사가 되죠. 이렇게. 그런데 what이라고 한 단어는 아까도 잠깐만 나왔었지만 뒤에 명사 없다? 앞에 명사 없다? 내가 명사다. 내가 명사다. 그러니까 나 혼자 따로 다니는 거죠. what은 독립적으로 따로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니는 것이다 보니까 what 자체는 뭡니까? 관계대명사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애시당초의 시작은 전치사 플러스 what이냐 전치사 플러스 which냐 라고 시작했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치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계대명사를 쓸 거야 관계부사 쓸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별 못하는 바보 없죠. 어디 봐라? 뒷문장. 뒷문장을 봐서 빠진 명사. 빠진 명사 있어? 이쪽이죠. 빠진 명사 없어? 저쪽이죠. 됐어요? 근데 그 빠진 명사라고 하는 표현을 다현이가 한 것처럼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그렇게 써도 괜찮고요. 내가 하는 것처럼 빠진 명사가 있어 없어 이렇게 따져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더라. 됐니? 그래서 여기서는 비동사 뒤가 비어 있잖아요. 명사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what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됐죠? 오케이? 요게 21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필자의 주장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필자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확히 말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그니까 말이야. 에? 그니까 우리 모두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모두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be leaders at school. 그러니까 대장이 될 가능성과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까요? 이 얘기를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When you think of leaders,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할 때 we may think of people such as Abraham Lincoln or Martin Luther King Jr. 이렇게. 사실 위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위인전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합니다. If we consider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a far-reaching influence of these individuals, leadership might seem like a noble and high goal.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라서 접수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요. 만약에 당신이 리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숭고한 것, noble, 그리고 high goal,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앞부분이 일종의 통념에 가깝죠. 보통 리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리더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앞부분은 당신이 리더라고 하는 것 이꼴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야. 역사적으로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조건 하에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리더십 equal high goal. 굉장히 이제 너무 높은, 저기 엄청나게 대단한, 나는 여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 높은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죠. 그러나 별표 하실게요. 그러나 like all of us, 마치 우리들처럼. These people, 잠깐만요. 우리 대명사가 나오면 뭘 찾아라? 대명사는 선행사를 찾아라. 여기서 말하는 these people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These individual. These individual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Abraham Lincoln or Martin Luther King Jr.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우리 평범한 우리처럼 started out as student workers and citizens who possessed ideas about how some aspect of their life could be improved or a large scale.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조선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who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런 다음에 how. 그래서 how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후는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이 사람들도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한테 비슷하게 이 사람들은 그냥 학생으로서, 그냥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처음 시작은 그랬죠. 근데 다만 우리와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우리랑 되게 비슷해, 시작 지점은.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possessed idea,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생각했냐면 how some aspect of their life,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이 could be improved or large scale, on large scale 이렇게 잘라야겠죠? 더 큰 범위에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삶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잠깐 다시요. 리더는 역사적으로 우와 대단해, far reaching 아니야. 여기에 but. 그게 아니라 이 리더라는 사람 있잖아. 리더라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처럼 어떤 거? daily life. 일상생활의 어떤 측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daily life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 있잖아요. daily life. 이 daily life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랑 지금 상응,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냐면 far-reaching 이라는 부분과 서로 대꾸를 이룬다고 봐야 돼요. 저 멀리까지 도달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를 탔는데 아니 왜 백인이랑 흑인이랑 따로 앉아야 되지? 내가 매일매일 타는 그 버스에서, 내가 일터로 가는 버스에서 타는 그 버스에 왜 흑인과 백인이 따로 앉지? 그냥 이게 싫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지? 이 지구상의 인종차별을 없애리라. 이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상 인종차별 아니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가다 보니까 이상한데? 아 이거 좀 별론데?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라고 한 존재에서 노예제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옆집 봤는데 저 사람 되게 학대받는 것 같아.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아. 좀 아니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작은 부분들에서 시작을 한 거죠. 시작 자체는. 근데 있잖아. through diligence and experience. 성실했던 거죠. 꾸준했던 거야. 또 뭐?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They improved upon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을 더 증진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킨 거죠. 그 수단은 뭐였어? 나 혼자 못해. By sharing them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거죠. Seeking their own opinions and feedback and constantly looking for the best way to accomplish goals for a group. 집단을 위해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 거 아니었었죠. 봐봐. 그 방법들은 첫 번째 그들과 생각을 교류하고 나눴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의견을 계속 찾았던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d 그리고 끊임없이 looking for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찾았던 거죠. 잠깐만. Like us. 우리랑 비슷했어요. 우리는 비슷하게 daily life.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근데 일상생활의 문제들에다가 여기다가 뭘 더했냐? 더하기. 뭘 더했냐면 여기다가 근면함, diligence. 그리고 experience. 이걸 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의 improve 그들의 생각을 발전시켜 간 거죠. 근데 이때 했던 방법이 세 가지인 겁니다. 세 가지를 했어요. 어떻게? 타인의 생각을 공유했고요. 타인의 의견을 경청했고요. 잘 들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방법을 찾았죠. best way. 이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we all have the potential. 왜요? 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우리가 그럴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오케이? 아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왜? 그들이 했던 거는 우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에서 리더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In our community, in our work, regardless of age and experience.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school, community, and work. 하나, 둘, 셋, 열거했어요. 그냥 학교로만 퉁쳤어요. 오케이?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그 리더가 될 잠재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다시 필자가 말하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처럼. 그 방법은 이렇게. 됐죠? 오케이? 요 글입니다. 애시당초의 글 자체가 주제였었을 테니까 이렇게 제목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바로 다음으로 할게요. 글이 유독 짧죠? 근데 소재도 되게 명확하고요. 그냥 요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crop rotation. 질문. rotate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rotate란 단어를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얘는 동사입니다. 순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돈다라는 게 이게 원을 그리면 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도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스페셜 오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 로테이션이라고 로테이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가보죠. Crop rotation is the process in which farmers change the crops they grow in their field in a special order.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라서 접선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in which, 어머나 in which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빠진 명사는 없겠지 라는 생각 들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가 부족하죠. 찾아야죠. 숨어있죠? 명사, 동사가 되죠. 명사, 동사니까 여기에 대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숨어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밭에서 그들이 경작하는 곡물에 순서를 곡물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 핵심적인 단어 밑줄 치셔야 됩니다. 어디? 스페셜 오더. 특정한 순서로 그들의 키우는 작물을 바꾸는 과정. 그것이 바로 윤작입니다. 첫 문장은 윤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인위치라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빠지면 없다라는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윤작이 뭐냐? 순서에 따라 바꾸는 거다. 이렇게요. 첫 문장에서 써놓고 할까요? crop rotation. 윤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작 순서를 바꾸는 거. 경작 순서의 변화죠. 경작 순서의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윤작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단어는 무작위로 막 바꾸는 건 아니야. 무작위로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스페셜 오더. 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이거 그냥 배경 지식으로 밑에도 쭉 나오긴 하지만 A라는 작물을 키웠을 때 거름을 줄 거 아니야. 이 땅에다가 막 거름도 주고 막 했는데 요 A라는 작물이 주로 흡수하는 성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애는 뭐 질소를 주로 막 흡수해서 막 영양분을 가져가는 이런 작물이야. 그럼 B라는 애는 인을 주로 흡수하는 애야. 뭐 C는 뭐 다른 성분을 막 흡수해. 암모니아는 왜 흡수하는지 모르겠지. 아니면 암모니아 막 이런 것도 흡수한다고 치자. 이렇게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A만 계속 키워. 그럼 이 땅엔 질소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건 굉장히 약한 애가 되겠죠. 근데 얘 A 키웠다가 B를 키우면 질소 없이 다른 성분들. 그러니까 이 균형점이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윤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보죠. 예를 들어서 발표 하나 칠게요. 예를 들어서 if a farmer has 3 fields, 밭이 3개야. 3개의 밭이 있어요. 부자인가 봐. He or she may grow carrots in the first field. 첫 번째 들판에다가는 당근을 키웠어요. Green beans in the second. 두 번째는 green bean, 콩을 키웠어요. And tomatoes in the third. 세 번째는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동산 지금 2개니까 이렇게. 밭이 3개야. 이렇게 한 거죠. 예시. 이 사람 밭이 3개래요. 이렇게. 첫 번째 뭘 키웠습니까? 당근. 두 번째는 뭘 키웠습니까? 그린빈. 그린빈이 뭐야? 녹색콩? 완두콩이 그린빈인가요? 콩이라고 할게요. 콩을 키웠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거야? 토마토를 키웠습니다. 이렇게요. 키웠어요? 다음, the next year. 첫 번째 해는 이렇게 했고요. The next year. 두 번째 해에는 green beans will be in the first field. 여기다가 콩을 키우는 거죠. 여기다가 콩을 키우고요. Tomatoes in the second field. 여기다가 토마토를 키우고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당근이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In the year 3. 세 번째 3년차. 이렇게 합시다. 2024년이죠. 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다가 칩시다. 그러면 the crop will rotate again.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기가 뭐 할 차례야? 토마토 할 차례죠. 토마토.
여기가 당근, 여기가 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By the fourth year, 네 번째 해가 되면 the crop will go back to their original order. 원래 순서대로 다시 로테이트 되는 거니까 다시 원래 순서 돌아가겠죠? Each crop enriches the soil for the next crop. 그러니까 각각의 작물들은 그 다음 이제 작물을 위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당근이 가져가고 뿜어내는 것도 있겠죠. 당근에 섞여 있는 성분들이, 그 성분이 콩에 도움되고요. 콩이 자라나면서 흡수하고 내뱉는 성분들이 토마토한테 도움되고요. 토마토가 흡수하고 내뱉는 것들이 당근한테 도움되고요. 그래서 스페셜 오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작위로 막 하는 게 아니야. 순서가 있어야겠죠. 이런 순서들도 다 연구해서 했겠죠. This type of farming is sustainable. 이게 되게 지속 가능한 겁니다. Because the soil stays healthy. 왜냐하면 토양이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좋은 거예요. 좋아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냥 crop rotation에 대한 소개 및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막 눈에 보이는 건 없죠? 다음 넘어갈게요. 뒤에 거. 24번.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볼까요? 이 글은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바가 딱 있죠.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같은 말. 두 표현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뭐랑 또 비슷하냐면 예전에 그 고1 모의고사에 빈칸 추론에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이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distance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distance가 동사처럼 사용됐었어요. 무슨 뜻이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요? distance를 동사로 써서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보는 것보다 약간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예술 쪽에 재능이 없는 인간이지만 뭐라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얼마 전에 저쪽 학원에 블라인드를 새로 달았거든요. 블라인드를 왜냐면 이제 이건 나중에 편집해야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밤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서는 빛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새로 내가 막 설치했거든.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사를 막 조이는데 좀 헐거운 것 같아. 막 좀 더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옮겼다 이쪽에다가 막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대충 이렇게 뒀거든요. 괜찮더라고. 비슷하죠. 이렇게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 거리를 둬라. 이렇게 너무 근접해서 보지 말고 좀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는 형태로 보면 완성도가 오히려 잘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얘랑 중요한 겁니다. 가보죠.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rather than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뭐 하지만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one area at a time will mean you can stop at any point and the painting can be considered finished. 이렇게요. 동사 3개입니다. 동사가 3개라서 접사가 2개 필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어디냐면 여기에 주어 동사인데 이거 주어 동사 또 나왔네. 여기에 대시 있죠. mean that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더 필요한데 여기 엔드가 있구나. 이렇게 됐죠? working around the whole painting. 전체를 그리라는 거죠.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 뭐 말고 at a time 한 번에 원을 하나에 막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조망하는 것. 잠깐만요. 한 가지 빼먹었다 우리가. 어떤 거? 얘도 주황색인 거 아시겠어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distance,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어디서든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그림이 finished, 완료되었다 라고 간주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필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있고요. 딱 한 점에 막 집중하는 것이 있고요.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게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대립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자가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전체의 그림 이 뭐다? 이게 완성 finish it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끝나 이거죠. 뒤에 artist 예술가들은요 find it difficult to know when to stop painting and it can be tempting to keep on adding more to your work.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이렇게요. 여기서 요 구조는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도 몇 번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find it difficult to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 difficult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머나 얘 형용사인데 왜 혼자 나왔지? 아, 얘 보어구나. 얘 보어인데 그 앞에 뭐가 있구나. 얘가 가짜 목적어죠. 뒤에 나오는 to know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어죠. 진목적어, 가목적어 구분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to know when to stop painting. 그림을 어서 멈춰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되게 어렵죠. 다 된 건가? 라고요. 그리고 it can be tempting.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입니다. 뭐가? to keep on adding more to your work. 요거만 조금 더 하면 여기다가 색깔 한 번만 더 칠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그 망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조금만 더 하면 예뻐질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잘 될 것 같거든요. It is important. 잠깐만요. 빨간색입니다. It is important. 밑줄 치셔야 돼요. It is important. 내가 빨간색을 밑줄을 쳤냐면 important란 단어는 뭡니까? 필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죠. 중요하다는 팩트가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이야. 필자가 주장하는 바라는 거죠. 이거 중요해 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필자의 생각인 거예요. 필자는 말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 몇 걸음 물러서. 오케이? 물러서. From the painting.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물러서. 이따금씩 그림으로서 물러서라는 거예요. 왜? To assess your progress. 어디까지 왔나를 보기 위해서 좀 물러서라는 겁니다. Putting too much into painting can spoil its impact and leave it looking overworked. 좀 과한데?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접선 여기 있습니다. 이 앞에가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림에다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its impact,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leave it looking overworked. 좀 과한데 이렇게 보이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If you find yourself struggling to decide whether you have finished it, take a break and come back. 여기 사실 이렇게가 동사죠. Take a break and come back. 이게 동사로 볼게요.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to add later with fresh eye. 동사가 지금 3개라서 접속사는 if 이렇게 있고요. if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고 여기서의 whether라는 단어는 네모가 돼야죠. 왜냐하면 이제 decid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명사절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쓰인 whether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지 아닌지 당신이 다 끝난 건지 아닌지 완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struggling.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take a break. 잠깐 쉬어.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with fresh eye. 신선한 눈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refresh 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돌아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Then 그러면 you can decide. 당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Whether any area of your painting would benefit from further refinement. 이 refinement라고 하는 게 정제, 더 갈고 닦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정제하고 조금 더 덧붙이는 것으로부터 이 그림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덧붙여도 되는데 막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라고요. 됐죠?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전체 그림은 전체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과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라? 2가지입니다. Step back. 물러서. 같은 말 뭡니까? Step back과 동의어가 take a break. 잠깐 쉬어. 한 텀 쉬어. 잠깐 쉬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글은 간단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문법적인 부분 하나 체크할 건데요. 어디 밑줄 치시냐면 웨더에다가 밑줄 쳐주시고요. 웨더에 밑줄 치시고 그런 다음에 요번에 우리 이렇게 하나 적어볼까요? 문법적인 부분에서 혹시 야, 너 여기다가 대시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웨더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질문. 문제풀이 순서를 써보세요. that을 쓸 것인지 whether를 쓸 것인지 문제 푸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순서를 정해보세요. 이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우의 수를 따지라고 했죠. 어떤 경우의 수가 있었냐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접속사로서의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that은 접속사 말고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관계대명사도 있거든요. 얘는. 근데 whether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접속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적어놓고 보면 대분류를 먼저 하면 되죠. 대분류 어디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대분류를 먼저 할게. 그러면 너 이거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이거 먼저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이거 어떻게 따집니까? 얘는 어쨌거나 접속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라? 뒤를 봐라. 접속사는 뒤를 봐라. 뒷문장을 볼게요. 이 뒷문장을 보고 이 뒷문장에서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빠진 명사를 찾겠다라는 거거든. 여기서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빠진 명사가 있어. 정답 뭡니까? 무조건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니까요. 접속사 뒤쪽에 명사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 빼다가 접속사랑 합쳤어 이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관계대명사 that이 되겠죠. 근데 이 뒤에 빠진 명사가 없어. 빠진 명사 없다라는 것은 문법적인 역할이 다 끝났다는 거죠. 문법적인 역할이 끝났으니까 2단계로 가서는 뭐? 의미를 봐라. 의미를 봐야 되고요. 이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없는 접속사가 바로 that입니다. if나 whether는 의미가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의미가 있을 때는 whether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된다. 딱 이렇게만 푸시라. 얘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뒤에 any areas of your painting 주어고요. would benefit 됐고요. 여기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러니 뭐 당연히 뭐 빠지면서는 없고요. 이렇게 쭉 가면 되죠. whether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더라. 근데 사실은 얘는 뭐 문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많이 어렵진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 요 두 가지 표현. 요게 실제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다. 되셨죠? 왜냐면 저기는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쓰였죠. 필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형용사랑 같이 쓰였고요. 여긴 뭐야? 명령문으로 썼죠. 아이에.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자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자, 26번 바로 할게요. 얘는 그냥 옛날 얘기잖아. 자, 이런 이름이 있대요.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Was born in Prague on December 20th, 1890. 이때 그러니까 프라하라고 하면 프라하를 말하거든요. 프라하. 그래서 as the fifth child, 어머나 씨 빠졌다. child of Leopold. 레오폴드의 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됐죠? 연도가 잘렸네. 1901, 1901년에 자로슬로프 went to a secondary school called the Academic Gymnasium. 이렇게 불리워지는 학교에 상급학교죠. 세컨더리 스쿨이니까 상급학교 이거고요. 우리로 보자면 중학교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lementary 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condary 스쿨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상급 학교로 갔습니다. rather than 나오니까 이거 아니란 얘기야. Latin and Greek. 이거보다는 he showed 그가 a strong interest in the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At Czech University 프라하에 태어났으니까 in Prague 프라하에 있는 체코죠. 체코 대학교에서 he studied chemistry, physics and mathematics
이과였나 봐요. 뭐 이런 과목들을 공부했습니다. 1910년에서 1914년에 he continued his studies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런던 대학교에서 그의 학문을 계속 이어갔고요. Throughout the First World War,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Jaroslav served in a military hospital. 오, 이게 군사 병원이죠. 군사 병원에서 복무를 하였습니다. 이 serve라는 단어가 서브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내가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이게 serve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음식을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먹으라고 주잖아요. 이게 serve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께 내 마음을 드리잖아요. 이게 serve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예요. serv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청춘과 나의 마음을 조국에 바치겠어. 이게 복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ilitary hospital에서 근데 여기서 군의관까지는 좀 오바예요. 왜냐하면 오피서로 일했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군사 병원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복무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1926년에 자로슬로프가 became the first professor of physical chemistry at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프라하 대학교 찰스 유니버시티에서 물리화학이죠. 물리화학 첫 번째 교수가 되었습니다. He won 노벨상 받았네. 1959년에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도 수상하였습니다. 됐죠? 바로 크게 이렇게 감흥은 없는 글이죠. 이 정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케이. 38번 라인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 진도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되고